네, 먼저 제 15절입니다. 주위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평균적이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선 대개의 이런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의 우리 현존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이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왕래를 한다, 뭐 교섭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뭐부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을 켠다는 거죠. 형광등에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만지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몰고, 또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커피포트를 사용해가지고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런 삶에서 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 대체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도구죠, 도구들. 이 도구들과 왕래하고 교섭하면서 그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이제 뒤로 넘겨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사람을 일단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하루를 이야기해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도구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열쇠로 이렇게 넣어서 돌려가지고 문을 열고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도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특별히 뭐 쓸 거 없나, 사용할 수 없나, 이용할 수 없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배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배려라고 하면 우리가 타인을 좀 배려해라 이런 말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 번역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려로 번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미 이 번역어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르게라고 하는 말 이건 염려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조르게 이것을 배려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조르게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을 이것을 심려라고 해요. 심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이 배려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뭐 배려한다기보다도 이것을 이제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할까 이렇게 그 고려하고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앞에 있는 것을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이제 손안의 것.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쓰려고 하는 거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또 이걸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이 생각하지. 나 그냥 보기만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이데거는 우선적으로 이런 이제 실천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안의 것은 다소간 실천적인 면이 있죠. 눈앞의 것은 이론적인 것이죠. 좀 초연한 것입니다. 초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이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안의 것의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이데거가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사물을 프라그마타라고 불렀다는 거죠. 프라그마타. 이것은 이제 프락시스라고 우리가 실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그 사물 자체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사물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근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하거나 초연하게 떨어져서 보는 것은 이게 파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생적.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존재자들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죠? 바로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 도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 하나의 도구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망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치가 있으면 못이 있고 대패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건축과 관련되거나 뭔가를 만드는 목공과 관련된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엌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제 부엌칼, 부엌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엌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도 있고 그 안에 그 옆에 이제 그 젓가락도 있고 또 뭐 냄비도 있고 또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 부엌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도구 전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도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도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도구 전체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구는 또 본질적으로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기 위한의 어떤 지시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움주라는 거죠. 영어로 치면 뭐 in order to 정도 생각을 할까요? 뭐뭇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까 제가 움벨트 이야기할 때 목적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목적의 어떤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또 이제 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제 가리킨다는 것은 뭔가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목적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지시해 준다는 거죠. 목적을 지시해 준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적 지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망치가 있으면 물건을 고치거나 고정시키는데 못으로 고정시키는데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망치로 벽을 고정시키다든지 벽을 수리했다면 벽은 또 뭘 지시하는 겁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것을 지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적인 의미에서의 지시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움주의 지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배려와 도구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조르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배조르게. 이 배려라고 하는 건 많은 배려지만 사용하고 고려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맥락이 많이 담겨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구성하는 이 하기 위한 웅주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맞추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둘러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봄. 이 둘러봄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독일어로는 움직트입니다. 움직트. 역시 이제 이라는 또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주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하고 이제 둘러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배조르게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디에 뭐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로 둘러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움주라고 하는 것은 도구가 예를 들어서 망치가 못을 박기 위해서 필요하다. 못을 박는데 사용된다. 못을 박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보주보다 움주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볼펜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구두는 신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계는 시간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의 맥락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넘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하기 위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지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적 지시를 말하는 거죠. 신발은 신을 신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신을 신고 잘 걸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고 운동을 잘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음주라고 하는 것은 보주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도구적인 맥락, 이런 전체가 바로 이제 손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손안에 있음. 주한된 자연이라고 하는 손안에 있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눈앞에 있음, 포환된 자연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음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외부 대상들하고 외부 대상이라는 말을 하이데거적으로는 좀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려고 볼펜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이 1차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볼펜을 관찰하고 볼펜을 묘사하고 이렇게 볼펜에 대해서 말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볼펜이 있는 건 아니죠. 볼펜은 기본적으로 쓰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안에 있음이 더 근원적이고 가깝고 일상적인 존재자의 존재 양식인 것이고, 그래서 눈앞에 있음에 비해서 손안에 있음이 더 근원적이고 눈앞에 있으면 그에 비해서는 파생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